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무아공간 오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우리 가족분들을 닮은 굉장히 우아하고 부드러운 공간에 미학이 잘 드러나 있는 프로젝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분양 면적이 55평,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면적이 56평 정도 되는 꽤 큰 공간의 집입니다. 이렇게 멋진 집에는 어떤 가족분들이 살고 계실까요? 부부와 성인 자녀 2분, 그리고 아직 학령기 중인 막내 따님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큰 따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매일 거주하시진 않고요. 아드님과 막내 따님 그리고 부부 이렇게 4분이서 함께 살아갈 집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조금 특이한 점은 이미 살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오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집들은 생활하시면서 불편 요소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분의 취향이 되게 예쁘고 오브제 같은 것들을 잘 모으셔서 그런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걸 모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잘 수납될 수 있도록 기능 계획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공간을 하나씩 이동을 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주방입니다. 이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주방 구조 자체가 다이닝을 통해서 주방 안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 구조벽체가 있는데 구조벽체 뒤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구조는 이런 아일랜드 형태였고 주방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랬더니 공간 자체가 조금 더 좁고 긴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셨다고 해요. 다이닝 테이블을 이 앞에다 두시고 뒤쪽에는 냉장고 장과 키큰 장이 있었는데 냉장고들이 한 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옆에 있는 키 큰 장에는 계절 이불 같은 좀 큰 짐들을 수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계절 이불 같은 것들을 주방에 있는 수납 공간에다가 이렇게 놔두셨을까를 제가 유추를 해보니 이 평면도 자체가 어디 수납 공간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지었다 못 지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키 큰 수납장들은 특히 이런 벽체에 등을 기대서 보통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구조들이 동선으로 다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참 그런 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닝이 있는 이 측면 쪽에는 장식장이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수집하신 예쁜 인형과 오브제 같은 것들이 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구석에 짱 박혀있는 이런 동굴형 주방 말고 정말 대면형 주방을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옛날에 좀 한 대밖에 안 들어서 불편하셨었는데 예쁜 게 3대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좀 이렇게 곡선이 가미되어 있는 약간 클래식함을 줄 수 있는 이런 게이트 같은 게 참 있으면 좋겠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게이트를 만든다는 말은 결국 이제 그 주출입구, 입구 부분에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조형 형태를 준다는 얘기인데 근데도 개방감이 있으면 좋겠다는 두 개가 부딪히죠. 무언가가 있어야 게이트가 될 텐데 개방감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두 가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섞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공간이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해법을 드렸을까요? 구조벽체 끝선에서부터 또 반대편 우리 주방이 드러나는 공간까지를 하나의 게이트 형태로 만들어서 끝을 살짝 이런 라운드를 넣어서 클래식한 느낌을 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양쪽 끝단에 이런 벽부형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럽 여행 가보면은 되게 앤틱한 이런 벽부등들이 달려 있어요. 이미지가 전해져서 그런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뒤로 굉장히 웅장한 아일랜드가 있죠. 이 아일랜드 길이가 3.4m 정도 됩니다. 또 우리 아내분이 그토록 원하셨던 로망은 이루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방의 이런 조닉이나 부르는 레이아웃의 원리들이 이 아일랜드를 여기다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따라온 순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거실과 주방을 면했을 때 구조벽체 때문에 공간적으로 가장 많이 대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왼쪽입니다. 기존에는 큰 이런 식탁과 키 큰 장으로 이제 막혀있는 공간이었는데 대면형이라는 말은 공용부가 좀 이어지는 느낌이다 보니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일랜드가 반대로 오는 조건이어야만 이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대면형 형태의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키 큰 장이 배면으로 가고 그럼 내가 정면에 아일랜드가 있더라도 돌아섰을 때 키 큰 장이나 냉장고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배면과 이 대면 아일랜드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주방의 구조나 형태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깊이감을 만드는데 주의를 뒀고요. 그럼 키 큰 장 기능 공간이 어디로 가야 됐을까? 근데 우리는 이 주방 공간 자체가 가로로 좀 길게 만들 수 있다는 형태로 확인을 하고 기존에 있던 주방 자리도 저희가 키 큰 장을
그냥 아주 잘 정렬을 시켜놨어요. 기존에는 냉장고 한 대밖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냉장고 3대가 들어가고 키 큰 장, 오븐장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멋진 여러분 홈바 있죠. 제가 이런 식탁 공간과 이런 홈바가 가장 찰떡궁합이라고 잘 말씀드립니다. 근데 평면도를 보시면 제가 손으로 가리킨 이 벽체 뒤쪽에 옆방에 있었던 작은 방의 전실과 이 벽체가 어긋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라인이 좀 정리가 돼서 담백하게 보여야 되는데 턱이 이미 한번 져 있습니다. 그럼 주방 자체가 또 이제 깨지겠죠. 저희는 이제 그 면을 맞춰서 굉장히 큼지막한 수납을 위해서 키 큰 장을 설계를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수납 공간과 우리가 이 뒤에 의자를 놓는 동선, 그리고 수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뒷동선까지 공간이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식탁이 이제 홈바와 좀 이렇게 어울리게끔 이렇게 이제 맞춰져 있는데, 이번 주방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하시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의 니즈, 욕망들과 이 집은 우리가 1년 쓰고 말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고 기능적이고 담백한 이런 도화지 같은 베이스를, 이 균형을 굉장히 잡으면서 잘 만들어진 공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되게 멋진 이 후드가 설치되어 있죠.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죠? 거기 대저택에 나오는 그 큰 아일랜드 위에 매달려 있는 그 후드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8맥 제품이고요. 루멘 아이솔라 175라고 하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얘가 생각보다 단단해요. 이 와이어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 행잉 식물이나 이런 넝쿨 식물들이 있죠. 가족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꾸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후드는 하부에 있는 아일랜드가 크기가 얘보다 반드시 더 크면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웅장한 아일랜드가 있고 그 위에 이 후드가 올라갔을 때 덩어리가 천장에서 매달려서 내려오는데 슬라브가 위에 딱 매달려 있는 거죠. 덩어리 하나, 슬라브 하나, 덩어리 하나. 이런 조형감이 굉장히 얘를 구조적으로 좀 멋지게 비례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용도실이나 세탁실이 기능 공간들을 저희가 굉장히 효용 있게 잘 바꿔놨는데요. 히든 도어를 열고 이런 다용도실, 세탁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여러분, 저는 지금 히든도어를 열고 여기 서 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가 어디였냐면은 주방 발코니 확장되어 있던 그곳입니다. 이전에도 여기 쓰임새가 수납 공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는 다용도실이 필요하잖아요. 손으로 가리키는 이 공간이 이제 다용도실 겸 실외기실 겸 피난 대피 공간 겸을 하고 있는 꽤 큰 공간이 있습니다. 구조를 좀 논할 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이유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실 자주 쓰는 세탁 공간 자체가 실외기실과 함께 있다 보니 겨울에는 약간 동파의 위험도 좀 있고, 배관 자체가. 두 번째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실외기가 작동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빨래를 넣고 뺀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생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과감하게 세탁 공간을 아예 밖으로 좀 뺐습니다. 공간이 커지고 작아지고 문제가 아니고 이 기능이 별도로 나오게 됨으로써 아마 굉장히 쾌적하게 이제 세탁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대피 공간 겸 실외기실 겸 세탁 공간 같은, 여기는 뭘로 쓰느냐? 여기는 그냥 큰 짐 같은 거 좀 적재 좀 하고 우리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것도 모아두는 정도로 저는 사용하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피트 공간이 있고요. 세탁기 공간을 이제 만들면서 급배수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뒤쪽에는 가볍게 좀 손을 씻거나 물을 쓸 수 있는 수공간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거실로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이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하나, 구조 기둥이 보이죠. 구조를 해석을 할 때 이 구조 벽체와 구조 기둥 혹은 이제 구조체가 있는 부분들을 이 스판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스판에 따라서 구조들이 위치를 하고 공간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조 기둥이 저기였다라는 거는 필히 저쪽에 벽체가 비내력벽이 하나 서 있었을 것이고 안쪽에 방이었겠죠. 근데 우리 가족분들은 다 뚫려있는 옵션으로 분양을 받으셨을 거고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안쪽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셨나를 좀 잘 쳐다보니까 큰 테이블을 놓고 복도에 있는 부분도 책장, 수납장을 놓고 커튼으로 가려서 쓰고 계시고, 또 전면에 있는 곳도 책장과 수납장을 놓고 커튼으로 가려서 쓰고 계셨습니다. 그 말이 결국에는 용도도 있고 기능도 있지만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게 너무 못생기니까 가려놓고 쓰셨다는 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앞쪽에는 또 테이블이 있었는데 여기는 손님들과 함께 티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약간의 또 서재의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필요와 불편이 있으셨을까요? 교회 성도분들이 좀 오셨을 때 이제 소파 공간은 좀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테이블이 놓여져 있던 가족실로 사용하던 저 공간도 사용하는 목적과 용도 자체는 너무 좋으나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구조 자체가 좀 생활하면서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접시나 예쁜 그릇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컬렉팅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데, 그것들이 좀 시즌에 따라서 제대로 좀 포인트를 줘서 좀 이렇게
놓여질 수 있는 장식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해법을 드렸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대면형이라고 하는 주방 구조를 만들었죠. 이전에 사실 때는 소파를 사실 복도 쪽으로 이렇게 카우치가 기역자가 되도록 놓고 쓰셨는데, 저희는 좀 반대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주방 구조가 열렸기 때문에 소파 구조가 창가 쪽으로 이제 기역자 같은 카우치가 가게 되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안아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개방감도 좀 더 있을 수 있고 공간 자체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아내분께서 예쁜 그릇을 모은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납 공간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 드렸죠. 앞뒤로 있으니까 측면 자체를 저희가 살짝 한 귀퉁이를 파서 조명까지 들어와 있는 예쁜 장식장을 넣어드렸습니다. 기능적인 필요 때문에 수납장이 양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두꺼워지는 이런 환경에서 구조 기둥이 면에 있는 저 공간 자체가 가로로 넓어지는 것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좀 시각적으로도 이 구조 기둥과 수납장 자체가 되게 두꺼운 형태가 아니고 얇게 슬라이스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머리 위에 뭐가 있죠? 이제 우물천장 같은 게 있는데 조금 형태가 독특하죠. 지금 끝이 살짝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습니다. 재밌는 게 여러분, 이 형태를 제가 이렇게 딱 손으로 잡고 이렇게 내려서 키친 다이닝 쪽에 딱 붙이면 형태가 거의 같은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곡선 같은 것들을 쓸 때는 한 군데만 쓰면 망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디자인 형태가 제가 반복됐을 때 리듬이 생긴다 말씀드리죠. 보세요. 현관 중문에 저런 아치, 곡선의 형태들,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전실에 저런 게이트가 약간의 곡선들, 또 주방의 형태들, 천장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형태와 곡선, 이 끝벽이 돌아가는 살짝의 곡선,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요. 너무 없으면 이제 하다가 만 것 같고, 적절하게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신에 너무 생뚱맞은 디자인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두 개가 이제 반복하는 리듬이면 가장 좋다. 그러면 제가 가족실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가족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하는지 아까 설명을 살짝 드렸죠. 여기서 이제 손님도 맞이하시고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분들이 책을 또 많이 읽으세요.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재구성을 해서 좀 효용을 높이고 기능적으로 또 미학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이 그냥 이제 제작 벤치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되게 여러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벤치 하부에는 슬라이딩 형태로 또 수납을 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는 책장을 꽂으시는 오픈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게 여기가 제작 벤치보다는 또 공간이 굉장히 더 깊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 앉거나 누울 수도 있겠죠. 이런 공간을 보통 설계를 할 때 리딩 루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 갖고 계신 또 책들이 많기도 하고 또 수납할 것들이 많아서 이 벽체를 새로 조성을 할 때 양쪽으로 제가 수납 공간을 충분히 넉넉하게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죠. 책장이 4통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한 책과 많은 수납을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앉아있는 벽면으로 좀 재밌는 게 있죠. 아마 멀리서 보시면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패턴 벽지 중 하나이고요. 신한 벽지의 에상스 라인이고, 제품 이름은 자도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사실 가까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말도 있고 막 낚시하는 애기들도 있고 되게 재밌는데, 톤 자체가 강하지 않다 보니 굉장히 멀리서 보면은 재밌는 이미지로 읽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료 자체가 벽지다 보니까 이제 등을 기댔을 때 슬립 때문에 좀 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제작 가구를 만들 때 살짝 등받이를 또 같은 톤으로 올려놨습니다. 쿠션을 살짝 놓고 기댔을 때 손상되지도 않고, 이런 디테일도 좀 유심히 보셨다가 벽면에 이런 걸 쓰고 싶으실 때 등받이를 돌출하고 싶지 않다, 1대1로 맞추고 싶다, 이럴 때는 이런 디테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목 테이블과 이 의자는 카레클랜트의 제품입니다. 고객님들이 구매하셨던 이 테이블이 아직 도착을 못해서 이 카레클랜트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촬영 세팅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 오크 베이스로 만들어진 307 테이블이고요.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얘도 역시 오크로 만들어진 601 체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안방입니다. 이전 모습은 어땠을까? 여기가 안방이 굉장히 커요. 구조는 좀 이상한데 6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공간이었고요. 공간의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2평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공간은 넓지만 수납을 하시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불편을 어떻게 해소드릴까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드레스룸과 파우더를 지나서 화장실
화장실로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공간이 크기만 하고 효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간을 저희는 가운데를 분할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이 복도 오른쪽에는 이불을 얼마든지 마음껏 수납하실 수 있게 굉장히 깊은 저희가 수납장을 만들어서 면적률이 깨끗하게 했었고요. 반대편이 되게 재밌습니다. 워크인 클로젯 방식의 공간을 선택을 했는데 이 아내분과 남편분께서 좀 멋쟁이시라서 옷장을 좀 분리해서 관리하고 싶다는 그런 또 니즈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출입구를 열고 들어갔을 때 워크인 클로젯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좀 남편분, 아내분 옷을 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널찍하게 그렇게 공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는 안쪽에는 제가 또 큰 파우더를 만들어 드려서 공간이 굉장히 밀도 있고 효용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미학적으로도 괜찮은 공간을 잘 구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침대 이거 어떠세요? 헤드월 자체가 디자인이 좀 화려한 것들, 이렇게 좀 클래식한 것들을 쓰실 때는 배경이 조금 받아주면 좀 힘을 받는데요. 신한벽지의 에상스 라인이고 제품 이름은 르센티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나머지 벽지 같은 것들을 살짝 이렇게 연결을 해서 톤을 좀 블루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금속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마 이거 무화공간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스타일의 화장실일 것 같은데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화장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기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화면에 잡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이렇게 금붙이들이 반짝거리죠. 이게 좀 재밌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좀 브링브링한 호텔 같은 화장실 좀 갖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공간 자체도 좀 넓다 보니 제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좀 새롭게 조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세면대 자체를 좀 두 개로 분리를 해서 거울도 보시면 약간 금색 프레임에 그리고 아치 형태를 적용되어 있죠. 이렇게 탑 카운터로 적용해서 두 분이서 함께 양치를 하거나 손을 씻거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요. 습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욕조 공간과 샤워 공간 한 곳으로 몰아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물 관리가 되게 편하겠죠. 상단에는 이제 모두 하고 싶어 하시는 레인 샤워가 천장에 매립되어 있고 그리고 폭포수 형태로 물이 떨어지는 저런 수전도 되어 있는데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여기 들어가는 조명, 수전, 그리고 핸드타월 거리, 하다못해 지금 여기 콘센트 커버까지 여기 휴지 거리까지 제품이 다 달라요. 수전 만드는 회사에서 이 모든 걸 다 만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톤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 다름을 잘 섞어서 설치하고 설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골드를 하게 됐을 때 나머지도 다 따라가야 좀 완성되는 퀄리티가 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거실에 있는 공용 화장실은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쓰실 공간이고 손님들이 가끔 사용을 하실 텐데 저기는 여기가 좀 완전 다른 톤앤 매너로 도시에 있는 시크한 그런 호텔 톤앤 매너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 복도에 서 있습니다. 이전 모습을 보면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이쪽에 공용부 화장실과 작은 방 두 개가 모여 있어요. 공간 자체가 안으로 살짝 밀려 들어가서 전실이 있었는데 파우더가 이 벽면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 공간이 작지는 않지만 오히려 통로로 다 사용되다 보니까 기능의 효용이 좀 떨어지고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 좀 작게 활용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해법은 이 벽체를 좀 당겨내면서 위치도 좀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숨기고 어둡게 만들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마치 공간이 하나 더 있는 듯하게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개방감이 이전과 이후가 너무너무 달라서 좀 드라마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현관 자체가 집 평대의 크기에 맞게 좀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구조가 좀 특이했었어요. 현관을 들어와서 좌측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었고요. 좌측편 중에서도 현관문 쪽으로는 현관 창고가 조그만 게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시팅 공간과 그리고 장식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세대 분전방과 통신함이 이 안에 매립되어 있고요. 펀업 매너도 좀 다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필요와 불편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는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팅 공간 자체는 초반에 굉장히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주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내분께서 좀 이 클래식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다 보니 기존의 중문의 형태도 양계형의 대칭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중문도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좀 나는 중문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해법을 드렸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그 현관 창고와 이 시팅 공간을 좀 합쳤습니다. 그 안쪽 공간 자체가 이렇게 다각형으로 꺾여 있다 보니 공간이 좀 드러나기보다는 깨끗하게 면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공간을 개방감 있고 이렇게 밀도 있게 만드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참 좋은 게 조그마한 환기 외창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도 좀 잘 되고 이 진출입로도 저희가 폴딩 도어를 굉장히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그리고 큰 짐을 넣을 수 있도록 단차도 이렇게 레벨도 맞춰놨고요. 그것들이 굉장히 밝고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시팅존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위치상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기도 해서 저희가 좀 반대편에 너무 크지 않도록 시팅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시팅 공간에 저희가 몇 가지 장치를 좀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측면 벽에 앤틱한 느낌으로 달려있는 벽부등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이 앉는 공간 뒤쪽에 벽면에는 유리창의 모습이 좀 느껴지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건물이 있고 뒤에 창이 있는데 그 창가 앞에 조그만 의자가 있어서 거기 좀 걸터 앉아서 좀 이 골목길이나 이 도시 풍경을 바라보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만들고 싶었었는데요. 이 벽부등까지 이게 달려 있으니까 훨씬 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손잡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앤틱한 느낌이 나는 손잡이죠. 집에 들어섰을 때 중문의 형태가 어쩌면 집안의 톤 앤 매너나 우리 집의 개성 같은 걸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적 장식 요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도 우리 아내분이 그토록 좋아하시고 원하셨던 이런 아치 형태를 되게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서 클래식한 느낌이 들게 비례를 가지고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가족분들은 좀 아늑하게 공간마다 이야기가 담겨있는, 우리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원하셨고, 그리고 생활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정말로 좀 잘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는 아주 강한 불편과 필요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좋은 공간이라고 하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분들이 필요와 불편들이 개선되고 생활을 보완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서 그 공간이 나의 가장 온전한 나의 사유의 시간을 지원해주고 보완해주는 게 가장 좋은 공간 그리고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